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시카고 네이비 피어는 올해 10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토요일인 15일 밤 9시 45분쯤에 드론 라이트 쇼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쇼의 테마는 아이스크림이며 폴크브로스 공원에서 1시부터 3시까지 무료 아이스크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말을 즐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Chicago's Navy Pier turns 107 this year. To celebrate, they will hold a drone light show for the first time on Saturday, July 15th at about 9:45 p.m. The theme of the show is ice cream, and there will also be free ice cream from 1 to 3 p.m. in Polk-Bros Park. What a great way to enjoy the weekend. 첫 번째 소식입니다. Consumer prices in June increased by a minimum of 3% compared to 2 years ago, indicating a high likelihood of interest rate hikes in July. Energy prices fell by 17%,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recorded its smallest increase since August of 2021.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잠복한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7월 추가 금리 인상은 그대로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3%, 전월보다 0.2% 각각 올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CPI 상승폭은 5월보다 1%포인트 둔화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4.8% 상승해 5월보다 뚜렷한 둔화를 보였습니다. 전월보다는 0.2% 올라 2021년 8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임대를 비롯한 주거 비용이 근원 CPI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7.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거비 외에 자동차 보험, 레크레이션, 신차도 1년 전보다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날 발표는 연준에 다소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PI 공개 직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일제히 0.5에서 1% 사이의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오는 25일과 26일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예정대로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연준은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예고했으나 시장에서는 7월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The percentag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has reached a record high of nearly 30%. This increase has been attributed to factors such as a declining inclination to marry, delayed marriages, an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s. 미국의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1인 가정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로 집계됐습니다. 1940년 8%에 불과하던 미국의 1인 가정 비율은 1960에서 1970년대의 10%대, 1980년대의 20%대를 거쳐 치솟은 것입니다. 이런 증가는 결혼 기피나 늦은 결혼, 고령 사회, 저출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6.8%로 초고령 사회에 다가서고 있고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1960년 3.65명에서 2020년 1.6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자 결과로 관측되는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납니다. 뉴욕타임스는 50에서 60대가 혼자 살면서 번창할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건강이 덜 좋고 일찍 사망하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In a bizarre incident, passengers on board an EasyJet flight flying to Liverpool were asked to disembark the plane as it was too heavy to take off. The flight finally took off after a nearly 2-hour delay after passengers were asked to volunteer not to fly.
저비용 항공 이지젯이 여객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탑승해 있던 승객 20명에게 하차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란사로테 공항을 떠나 영국 리버풀 존 레넌 공항으로 가려던 저비용 항공 이지젯 U23364편의 출발이 지난 주말 지연됐습니다. 당초 이 비행기의 출발 예정 시간은 오후 9시 45분이었으나 악천후 등의 이유로 계속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던 중 기장이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승객이 너무 많이 탑승해 항공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이 공항은 활주로가 짧은 데다가 바람이 불어 여러 불리한 조건이 합쳐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은 비행기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 20명의 승객이 영국에 가는 것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내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객 중 자진해서 내린 사람이 19명이었으며 결국 비행기는 2시간 늦은 오후 11시 30분경 이륙했습니다. 이지젯 측은 약속대로 승객들에게 비용을 지불했으나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According to a recent music market analysis, Korean pop music, or K-pop, has been driving the growth of the global music market as streaming and other platforms continue to expand rapidly worldwide. The report states that K-pop fans spend 75% more on music consumption than fans of other genres.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등을 통한 음악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K-팝이 세계 음악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음악시장 분석업체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2023년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석 달 만에 1조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작년보다도 한 달 더 빨리 달성한 수치입니다. 루미네이트는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음악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라틴 음악과 K-팝 장르의 경우 전례 없는 판매량과 스트리밍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청취자의 40%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음악을 들었고 69%가 미국 외 지역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10,000곡의 언어를 보면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루미네이트가 음악 시장의 슈퍼팬을 분석하면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한 K-팝 팬은 미국의 평균적인 음악 청취자들보다 매월 음악과 관련된 소비에 75%가량 더 돈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루미네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스트리밍을 제외하고 실물 및 디지털 판매량으로 집계한 탑10 앨범 순위를 보면 K-팝 앨범 6개가 자리를 차지해 차트를 압도했습니다. 투마로우 투게더 2위, 스트레이 키즈 3위, 트와이스 4위, 세븐틴 6위, BTS 슈가 8위, BTS 지민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Nick Bernard, an Iowa native, claimed a nearly $400,000 prize in the Super Sevens Progressive Instaplay lottery on Monday. This happened just one day after he proposed to his girlfriend. Bernard said that this win will make a great start to their engagement. 아이오와주 버나드에서 농부이자 철도 노동자로 일하는 닉 밀러가 39만 $191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달 약혼녀 로렌 티머맨에게 프로포즈를 해 승낙을 받은 밀러는 다음 날 농장에 소를 돌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그는 간단한 아침을 위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30짜리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 결과 이 농부는 약 $40만 당첨됐습니다. 밀러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고 철도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일한다면서 이번 당첨이 내 삶의 다음 단계로 가는 기반이 됐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준비와 새집 장만에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Illinois Governor J.B. Pritzker has issued a disaster proclamation for 8 counties in Illinois following severe weather devastating parts of the state from the end of June to early July. As more severe weather looms over the next few days, some say this call was too little too late.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지난 11일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날씨로 인해 발생한 콜스 쿡, 에드거 행컥, 맥다나,
몰간, 쌍아먼, 워싱턴 등 카운티에 공식 재해 선포를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중부 일리노이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바람이 시속 100마일을 넘었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8인치의 강우가 쏟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12일에도 천둥 번개와 홍수 경보가 예상되며 메트로폴리탄 워터 레클레메이션 디스트릭 오브 그레이터 시카고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홍수 수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기세척기나 화장실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프리츠커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회복을 가속화하고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 선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해 선포는 일부 시카고 정치인들이 홍수 대응에 대해 프리츠커를 비판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시카고 주민들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주지사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조치였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Reports that Arlington's International Racetrack is under continued constructions as plans to demolish the grandstand in order to build a new stadium for the Chicago Bears continue. The Chicago football team has made it known, however, that there is a lot of red tape to get through before anything is confirmed. 베어스 구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알링턴 파크 경마장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철거가 시작된 후 대형 골조물 대부분이 철거됐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소유한 이 부지에 새로운 풋볼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은 차질 없이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2월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어스 팀은 이에 대해 알링턴 하이츠로의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네이퍼빌과 워키건 등 다른 경기장 장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베어스 측은 밝혔습니다. A Greyhound bus crashed into 3 vehicles parked on the exit ramp to the Silver Lake Interstate 70 westbound rest area this morning, killing 3 passengers and injuring 14. No passengers in any of the 3 vehicles struck by the bus reported serious injuries. 일리노이주 경찰에 따르면 12일 새벽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세 차량이 충돌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새벽 2시경 일리노이주 메디슨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실버레이크 인터스테이트 70번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 출구 램프에 주차돼 있던 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그중 헬리콥터로 4명, 구급차로는 10명 이상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다른 차량에 탄 사람들은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